맘 편한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과학문 금러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탄소 배출권 ETF인 KRB에는 올해에만 벌써 주가가 6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탄소 배출권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9월 30일에 무려 4개나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탄소 배출권이 뭔지,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장하는 4개의 탄소 배출권 ETF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을 나눠주는 곳이 있을 텐데요. 탄소 배출권은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각 나라에 발급을 하고 이걸 받은 나라에서는 기업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양을 잘 지켜서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떤 기업은 할당받은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탄소 배출권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넘긴 기업은 과징금을 내게 되니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고요. 탄소 배출권을 남긴 기업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두 기업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맞아요. 탄소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탄소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이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missions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주로 ETS로 표기되는 용어예요.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건 기업 입장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는 게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린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심 있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시장 현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EU예요. 그리고 EU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성장을 했는데요. 작년 2020년에 연간 선물시장 거래 규모는 1816억 유로로 2017년 대비 9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예요. 불과 3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화두였던 것이 EU에서 발표한 Fit for 55라는 입법안인데요. 이 입법안의 목표가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55%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때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전기차 ETF를 소개해드릴 때 설명드렸던 2035년부터 EU 내에서 신규로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어요. 탄소 국경세는 EU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영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EU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영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탄소를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탄소세를 자국 기업에 내게 하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EU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해서 EU 내에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Fit for 55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던 부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비싸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지역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캘리포니아이고 그 다음은 뉴욕 등 11개 주를 포함한 RGGI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선물 시장의 규모가 2017년에 15억 달러에서 2020년에
55억 달러로 큰 성장을 보였고요. 한 가지 특징이라면 매년 탄소 배출권 최저 가격을 5%씩 인상하고 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 할당 규모를 매년 4.1%씩 감소시킬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 배출권의 전체 공급량이 줄면서 탄소 배출권의 최저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는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는 투자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상관관계라는 것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 관계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 수치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산 간의 가격에 연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탄소 가격 지수는 S&P 500 같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주식의 주가가 하락해도 탄소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만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탄소 배출권 ETF로 함께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죠. 작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평균 탄소 배출권 가격은 1톤당 22달러였는데요.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1톤당 50에서 100달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하면서도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에 상장하는 4개의 탄소 배출권 ETF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총 4개의 ETF가 상장되는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께서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실상 유럽이냐 글로벌이냐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ETF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유럽이냐 글로벌이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유럽은 말 그대로 유럽 시장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따르고요. 글로벌은 유럽과 앞에서 설명드린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등 11개 주를 포함한 RGGI 시장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따릅니다. 유럽 시장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따르는 ETF는 삼성 자산운용과 신한 자산운용에서 나오고요.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가격을 따르는 ETF는 NH 아문디 자산운용과 신한 자산운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유럽이나 글로벌 내에서도 리밸런싱 시점이나 주기 같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상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상장 후에 거래량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KRBN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그리고 KRBN은 서학개미들이 많이 해외 직구하는 ETF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의 거래량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총보수는 유럽 탄소 배출권은 솔 ETF가, 글로벌 탄소 배출권은 하나로 ETF가 더 저렴했어요. 지금 4개의 ETF를 보시고 유럽 탄소 배출권에 투자할지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 EU라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면 유럽 탄소 배출권 ETF를 선택해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표처럼 아직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시장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를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ETF에 투자하실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ETF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에요. 기업은 실적이 있지만 탄소 배출권은 그런 게 없죠. 따라서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지금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는 투기적인 자금도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좀 더 신중한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